Elon Musk, who has given me his complete and total endorsement. That's nice. Smart guy. And Elon, because he's not very busy, has agreed to head that task force. Be interesting. We have a new star. A star is born, Elon. But he's a character, he's a special guy, he's a super genius. We have to protect our geniuses. We don't have that many of them. We're going to bring in a lot of people from outside. Elon was there at Mar-a-Lago yesterday with my father, talking about Doge. I mean, I think. 자, 정부의 어떤 장관급 자리, 정부 효율화 위원회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뭐가 정해졌어요, 지금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스스로 밝혔어요, 지금요. 글을 올려서. 일론 머스크,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후보와 함께 정부 효율부를 이끌 거라. 이 장관 아닙니까, 그럼? 부입니다, 부. 정부의 부. 디파트먼트. 정부 효율부를 이끌 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장관 또는 우리가 치면 차관 정도는 최소한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요. 그러면 강요가 되는 거예요. 강요. 근데 정부 효율부 보세요. 이게 영어로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부입니다. 근데 그 앞자 글자를 따보면요. DOGE. 요걸 약자로 딱 놓고 발음하면 도지가 됩니다. 도지. 근데 이거 앞서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엄청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하필이면 정부 효율부의 약자가 도지부예요. 도지부. 그럼 도지 장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묘한 상황인데 일부러 글자를 맞춘 거지. 앞서서는 위원회라 그러는데 지금 위원회가 아닙니다. 부가 됐어요. 지금요. 김철원 교수님. 일단 이 도지 장관이라는 표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고 그리고요. 일론 머스크 사실 기업가입니다. 근데 정부 효율화위원회면 느낌상 어떤 규제를 좀 없애고 막 이런 것 같거든요. 이거 이해 충돌 가능성. 기업인이 규제를 없애는 정부의 수장이 된다. 이해 충돌 가능성이 벌써 나옵니다. 뭐 이해충돌 부분은 아마 미 헌법에 따라서 아마 고쳐질 것 같은데 어떤 보면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부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최대 피해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보면 테슬라 본사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던 것을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할 정도로 과다한 규제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그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좀 피해를 많이 입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트럼프 위기에서는 정부 효율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관료주의를 좀 타파하고 규제를 좀 줄이고 또는 행정부의 과도한 어떤 재정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아마 정부 효율부, 그 정부를 조금 새롭게 만드는 그런 뭐 이 좀 장관으로 좀 임명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동안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상화폐의 어떤 신봉자에 가까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이라든가 아니면 도지코인이라든가 상당한 부분의 어떤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특히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약간 비즈니스 마인드가 워낙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가상화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하필 그 부의 약자가 도지예요. 도지코인하고 약자가 똑같아요. 지금요. 도지 장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당선인뿐만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 가족들도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 또 굉장히 친한 것 같거든요. 그 모습 좀 확인해 보죠. 영상 있습니다. We have to get Elon with his boy. Absolutely. A gorgeous, perfect boy. almost enough. 그리고요 얼마 전에는 이 트럼프 당선인의 손녀가 또 머스크와 같이 뭐 시간을 보내는 뭐 이런 사진까지 공개가 될 판이에요 지금요. 이런 내용, 이런 사진까지 나와요. 일론이 삼촌지를 얻는 중 삼촌이 됐어요. 강성필 부위원장. 네. 트럼프 당선인은 물론 가족까지 이토록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고 신뢰하는 이유 이거 어디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가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미국 대선 보면 많은 유명인들이 사실 해리스 지지를 많이 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네. 그런 거에 비교하면 사실 트럼프 측은 조금 빈약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가장 큰 대마가
아마 일론 머스크였을 겁니다. 그래서 오. 본인의 사제를 타러 가면서까지 쉽게 말해서 선거운동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분이 성향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그동안 돌발 행동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구설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그래서 테슬라는 오너 리스크가 있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예. 근데 마찬가지로 그 트럼프의 사위 큐시너가 했던 것처럼 말했던 것처럼 트럼프의 장점이자 단점이 돌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합이 잘 맞고 둘 다 비즈니스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비슷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이런 브로맨스가 상당히 좋은 것이고 아니 트럼프 같은 경우도 뭐 돈이 안 된다고 하면 바로 옮겨 막 그러잖아요. 근데 과거에 일론 머스크도 자기 공장이 캘리포니아에서 별 도움이 안 된다. 네바다로 옮기겠다.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향도 비슷하고 어쨌든 대선에서 상당히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트럼프 가족까지도 일론 머스크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는 뭐 개인적으로는 삼촌이 되고 정부 자유로는 장관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굉장한 주목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명의 인선이 있었는데 미국 이제 국방부 장관인데 지명이 됐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피트 헤그세스라는 인물인데요. 44입니다. 지금 현재 폭스뉴스 앵커입니다. 갑자기 앵커가 국방장관 지명자가 된 거예요. 44살. 뭐 보면은 미국 육군의 예비군, 그러니까 소령 출신이에요. 그리고 뭐 전쟁 참전 이 경력도 있어요. 근데 뭐 소령이고 뭐 참전 경력으로 알겠는데 지금 현직이 방송 앵커인데 갑자기 국방장관. 김철원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어느 정도로 개인적 친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 지난 트럼프에 대한 충성도, 두 번째 지난 대선에서의 대선 기여도거든요. 근데 보면 그 팍스 뉴스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친트럼프 매체였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그 팍스 뉴스 앵커 출신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입만 열리면 그때 트럼프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입만 열면 해리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게 이 팍스 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팍스 뉴스의 메인 앵커 출신인 저분이 아마 이번에 국방장관이 됐는데 사실 이례적인 게 그동안에 미국의 국방장관들은 예비역 장성들이 맡았거든요. 그러게요. 이분은 장성 출신도 아니고 소령 출신에 물론 뭐 참전 경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국방 정책을 다뤄보거나 아니면 어떤 세계적인 어떤 전략을 펼쳐본 경험도 없는데 국방장관, 미국의 국방장관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굉장히 뭐 어떤 실험적인 그런 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로 아마 이것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깜짝 발탁인데 강성필 부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결론은 뭐 미국의 얘기니까 뭐 젊은 사람을 쓰든 전문성이 있든 그것은 뭐 트럼프가 알아서 할 일인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이 국방부 장관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직접 또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요, 저 자리가. 그래서 저는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까지 2024년 5월까지 공식 석상에서 125차례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너무 적다. 그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일기 때는 마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일기 때는 바쁘니까 재선하면 그때 우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얘기합시다. 라고 해서 시간을 끌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기회에 와서 이렇게 젊은 그리고 전문성이 없는 분하고 저희가 한국과 이제 미국 간의 방위비 분담금을 얘기해야 되니까 저는 이거 어떻게 보면 또 오히려 또 대박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잘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걱정이 듭니다. 발탁은 발탁인데 이게 깜짝 발탁이란 표현보다 좀 다른 표현이 더 맞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아무튼 저런 내용이 알려졌습니다.